며느리. 예전엔 그저 착하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 한마디로 절대 부족합니다. 이제는 말이죠. 며느리가 우리 가족과 함께할 사람인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보다 우리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정상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첫 인사하러 오는데 슬리퍼 신고 민소매 입고 커피 들고 왔습니다. 1시간 앉아있다가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요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첫 인사 자리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의 기준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첫날부터 어머님은 잔소리 심하신 편인가요? 물었어요. 웃으면서 말하긴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전 대화가 멈췄어요. 겉으론 예의 바른 말, 속으론 견제와 섬긋기. 이런 며느리는요, 결혼식 끝나고 곧바로 거리 둡니다. 명절엔 연락도 없고 생일엔 핑계만 넘칩니다. 아들만 좋다고 넘기지 마세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며느리의 관계 태도입니다. 그건 짧은 만남 몇 번 안에서도 다 보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 끝났습니다. 부모의 눈, 부모의 촉, 그거 믿으셔야 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나도 예전에 놓쳤던 그 한마디 아직도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며느리 체크리스트 10가지 모두 실제 사례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 첫 만남에 인사도 안 하는 며느리.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는 그 첫 순간, 사실상 그 한 번이 평생 관계의 70%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첫 만남인데요. 그 자리에 어떤 며느리 후보들이 오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며느리 후보가 인사하러 왔는데요. 초인종 누르고 문 열자 눈도 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앉자마자 휴대폰 꺼내보고 밥 먹을 때 말 한마디 없었어요. 표정은 무표정, 고개는 푹 숙이고.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하네요. 낯가림이라고요? 그건 친구 처음 만날 때나 쓰는 말입니다. 이건 결혼, 두 가정의 만남이에요. 낯을 가려도 인사는 하고 들어와야죠. 며느리 될 사람이 첫 만남 자리에 맨투맨의 트레이닝복 입고 왔습니다.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표정도 없고 앉아서 발만 까딱까딱. 복장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게 태도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건 시댁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 만남 자체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거요, 다 맞습니다. 그 어색함이 진심 없는 태도인지 아니면 이 관계에 애정이 없는 건지, 그건 5분 만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진짜 명절 때마다 연락 안 와요. 얼굴 본 지 2년 넘었어요. 네,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게 촉이고 그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무시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첫 만남에 진심 없는 인사, 그건 평생 무관심의 예고편입니다.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에요. 그 첫 인사가 불편하거나 무성의하거나 무표정하거나, 그럼 그 관계 시작부터 삐걱대는 겁니다. 2. 집부터 요구하는 며느리. 결혼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이야기, 바로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사랑보다 주택 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며느리 후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아들과 교제 6개월쯤 됐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결혼하면 어느 동네로 집 해주실 생각이세요? 정적.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결혼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질문이 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 확인입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결혼할 땐 아무래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한다고 해. 엄마, 요즘 다 그런 거래. 요즘 다 그래요라는 말. 그게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요즘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자녀의 경제력만 먼저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계획인지, 그건 관심 없고 당장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사람, 절대 좋은 배우자 아닙니다. 부모의 자산, 자녀의 연봉, 혼수 규모, 결혼 전부터 그런 얘기만 꺼낸다면 그 사람은 평생 비교와 불만 속에 삽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당연하게 집 해달라고 하던 며느리, 지금도 저희 아들 연봉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속 불만이에요. 자식은 힘들게 일하고 저는 명절마다 눈치 봅니다. 조건으로 시작한 관계는 절대 따뜻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주택 거래로 접근하는 사람은 평생 가족에게 불편한 투자자일 뿐입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는요, 부모가 뭘 해줄 수 있냐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묻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집부터 묻는 며느리, 아들 인생, 내 통장, 가족 평화까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3. 시댁 만남은 회피, 개인 일정은 철저한 며느리. 자녀가 연애 중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쪽 만남은 자꾸 피하는데 본인 약속이나 일정은 칼같이 지킨다는 거죠. 며느리 될 사람이 저희 집에 인사 오는 날 3번이나 그날은 좀 힘들어요 하고 미뤘어요. 근데 SNS에는 매번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말이면 여행, 카페, 전시회. 정작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시댁 관련된 약속은 불편하다, 귀찮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엄마, 걔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아직 부모님 만나는 건 긴장된대. 네. 긴장돼서 못 온다? 그건 핑계죠. 우선순위에서 시댁 만남은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시간을 냅니다. 저 바빠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건 안 보겠다는 말의 포장일 뿐이에요. 결혼 전의 만남의 자세가 이렇다면 결혼 후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아들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며느리 얼굴 3번 보고 결혼했어요. 그 뒤로 5년간 우리 집에 온 건 딱 2번. 한 번은 결혼식 날, 한 번은 애 돌잔치 때. 결혼 전에 시댁 일정 불편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평생 끌고 갑니다. 갈수록 연락은 줄고 만남은 더 피합니다. 시댁 만남은 미루고 자기 일정엔 철저한 사람, 가족보단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뒤엔 서로의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걸 잊은 결혼은 오래 못 갑니다. 시댁 만남을 피하는 며느리 후보, 그건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걸 모른 척하면 결국 부모님만 서운해지고 자식도 끼어버립니다. 4. 말은 공손한데 질문이 하나도 없는 며느리 후보. 처음 만났을 땐 예의 바른 것 같아요. 말은 참 조곤조곤 하더라고요. 이런 며느리 후보들 있죠. 근데요, 유심히 보세요. 그 예의 바름 뒤에 질문이 전혀 없다면 그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앉아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남편이 뭘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저한테 궁금한 걸 묻는 게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이 집은 몇 년째 사셨어요? 아버님 취미는 뭐세요?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립니다. 아들이 걔 진짜 예의 바른 애야라고 자꾸 그러길래, 그래, 나랑 얘기 많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가족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요. 예의는 기본이고 마음의 연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대화 중 질문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은 당신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은 예쁘게 해도 그 말에 나눔이 없고 그저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한 대답만 있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거리두기예요. 며느리가 인사하고 앉았는데 30분 동안 대화의 80%를 우리가 했어요. 웃긴 웃는데 그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건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결혼 후에도 계속 겉도는 관계가 됩니다. 대답보다 물어보는 태도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궁금해야죠. 알고 싶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며느리, 예의는 있을지 몰라도 정은 안 생깁니다. 결혼 전 그 침묵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녀 직업, 연봉을 슬쩍 평가하는 며느리.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후보가 이미 아들과 오래 교제 중인데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직업, 연봉, 안정성을 묻는다?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저녁 자리에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기수 씨 하는 일이 워낙 바쁘던데 혹시 장기적으로도 계속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직접 묻지 않고 부모에게 확인하는 태도. 결혼해도 될까가 아니라 조건이 괜찮은가요? 를 체크하는 그 느낌. 부모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결혼 전에 자녀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건 그 자체로 불신과 계산이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걸 부모에게 묻는다면 이미 배우자보다 가족 전체가 어떤 배경인지를 따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괜찮은가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늘 그 잣대를 들이댈까봐 불안했죠. 맞습니다. 조건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엔 이해도, 감정도, 평생 갈 정서적 연결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며느리는요, 조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부모 앞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며느리, 그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가 아니라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네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 꼭 들은 적 없더라도 느낌으로 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6.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 굳는 며느리. 대화는 잘 이어지고 있었어요. 표정도 부드럽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런데요, 시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표정, 눈빛, 목소리 변화 다 느껴집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는 인사도 잘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웃는 얼굴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집은 명절에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라고 말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입꼬리가 확 내려가더라고요. 솔직히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 표정 잊히질 않죠. 나는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 신호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부부들도 요즘 많지 않아? 이렇게 슬쩍슬쩍 말하더래요. 결혼 전부터 시댁과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표정은 사람의 진심을 감춥니다. 말은 웃으면서 해도 눈빛이 식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목소리의 온도가 사라지면 그건 싫다는 신호입니다. 시댁 얘기만 나오면 그 반응이 나온다? 그건 이 관계가 이미 나와 내 사람 대 당신들로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집 얘기, 가족 행사 얘기만 나오면 그 아이가 갑자기 웃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걸. 그 감정은요, 결혼하고 나면 더 커집니다.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라고 넘기면 결국 부모만 섭섭해지고 자녀는 그 중간에서 지칩니다. 좋은 며느리는 시댁 얘기에도 웃는 척이라도 할 줄 압니다. 싫은 티, 불편한 기색, 선 긋는 표정. 그게 결혼 전부터 보인다면 그건 예고된 거리두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7. SNS 외모 중심 과시형 며느리. 딱 보면 세련됐다, 자기관리 잘한다 싶은 며느리 후보들이 있습니다. 잘 꾸미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처음엔 아들이 참 센스 있는 사람 만났구나 싶죠. 근데요, 그 느낌이 조금만 지나면 불편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집에 인사 오고 밥 먹으면서도 가방은 의자에 딱 올려두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인스타에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가는 길 올렸대요. 누가 봐도 일상 공유라기보단 인증샷입니다. 그 자리에 담긴 진심보다 남들에게 보여줄 포장에 더 집중하는 거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뭐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생일 선물도 꼭 SNS에 올려요. 엄마가 준 반찬도 예쁘게 안 담으면 안 올려. 그게 그냥 취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시인지 기록인지 부모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 브랜드, SNS 콘텐츠에 집착하는 며느리일수록 실제 관계엔 정성과 공감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가정 이야기, 시댁 이야기까지 소셜 콘텐츠처럼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 상황도 감정도 심지어 부모님 얼굴도 필터 안에서 다뤄지는 사람. 그건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늘 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부모를 배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좋은 며느리는요, SNS엔 안 올려도 가족 밥상에 진심을 담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당당해 보여도 가족이 그 사람에게 콘텐츠인지 진짜 인연인지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놓치면 평생 피로해집니다. 8. 우리 가족 얘기만 하고 시댁엔 선 긋는 며느리.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족이 연결되고 이해하고 어울리는 과정이죠. 그런데요,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시댁 쪽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고 자기 가족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분명한 선 긋기입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안 모여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이런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는 한마디도 안 묻고요. 그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난 그쪽 분위기에 안 맞출 생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 가족 대 그쪽 가족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집안 기준만 고집하고 시댁 이야기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건 앞으로도 어떤 갈등에도 내 편만 챙기겠다는 신호예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 이야기엔 말이 없어요. 근데 본인 가족 이야기할 땐 눈빛이 달라져요. 나도 사람인데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는 그거 압니다. 이 집은 나랑 연결될 생각이 없다는 감정,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다 드러나요. 좋은 며느리는요, 우리 집과 그쪽 집을 구분하기 전에 우리라는 말부터 먼저 꺼냅니다. 처음부터 선 긋는 사람, 결혼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 선, 부모가 먼저 느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9.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며느리. 말은 예쁜데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부터 싹 바뀌고 대화하다가 삐지면 말 끊기고 아들이 중간에서 계속 눈치 본다. 그럼 이미 감정 중심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첫 만남 때 웃다가 제가 그냥 밥은 좀 먹고 다니지 했더니 갑자기 표정 굳더니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았대. 이해는 돼요. 예민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대화를 감정 필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족 안에서 갈등을 계속 키워냅니다. 걔가 그런 말을 들으면 밤새 울고 아들이 한참 달래야 한대요. 아들도 이젠 엄마 그냥 말을 조심해줘 하고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 조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감정 표현이 솔직한 것과 기분 따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 감정이 먼저인 사람은 상대의 말도 배려도 다 기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아들과 부모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들죠. 그게 반복되면요, 부모는 말조차 못 꺼냅니다. 결국 조심스러운 관계가 돼요. 그리고 그건 가족이 아니라 관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는요, 기분이 나빠도 말로 풀 줄 알고 감정이 상해도 관계를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 결혼해도 갈수록 대화는 줄고 오해만 커집니다. 결혼 전에 그 조짐이 보이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10. 아들의 선택을 통제하려 드는 며느리. 결혼 전인데 아들이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하고 늘 걔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걔가 그런 걸 싫어해서라고 말한다면 그건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메뉴도 시간도 식당 위치도 전부 며느리 의견대로 바뀌었어요. 아들은 계속 걔가 좀 예민해서 걔가 이런데 싫어해서 나중엔 연락도 걔가 직접 안 하더라고요. 다 아들이 중간에서 말하죠. 이 장면 나 찍지 않으세요? 자녀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핑계 삼는 상황. 그건 핑계가 아니라 지배관계의 증거입니다. 처음 만남에 저희는 가족 간 연락은 적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명절엔 오히려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며 대놓고 아들 옆에서 선언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식의 관계 선언을 한다? 그건 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며느리 후보가 이미 관계의 기준과 방향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이미 아들이 자기 말을 잃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단절됩니다. 좋은 며느리는요, 함께 상의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아들이 눈치 보고 그 사람의 생각만 대변하고 있다면 그건 미래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갇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결혼 전에 반드시 걸러야 할 며느리 후보 유형 10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승낙하고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운명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이는 작은 이상한 기운, 그게 진짜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한번, 시선, 태도, 반응. 부모는 그걸 다 느낍니다. 그 감정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결혼은 승낙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 돼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있었나요? 혹은 그때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부모님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동네 중년회관 함께 키워주세요.